아,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나 참, 씨.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사안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다고 허위사실 유표라고 원희룡이 고발을 한답니다. 네. 자, 근데 아무튼 경향신문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크게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평 강상면 일대를 찾아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의 주장은 자기 없을 때 잠깐 취임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 자기를 끼워넣었다 그러고 이걸로 갖고 또 선거 뽑으러 갖고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개혁을 이루어놓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거법하고 엮어가지고 무조건 고소고발. 고소고발을 통해가지고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을 다시 낙선을 시켜버리는 방법.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구상하고 있을 거고 그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 하나가 없잖아.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그런 사실이 없어야 오히려 무고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하는 것들은. 근데 문제는, 원희룡은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상으로 허위사실의 상대 비방이다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어. 이게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면. 네. 따라서 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잠잠히 묻혀질 수가 없는 사안이 이제부터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양평 사건이 허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에서 증명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원인이 걸리겠네. 그럼 원희룡이 걸린 거지. 쉽게 말해서 대장동 건에서 이재명 후보 떨어뜨려 보려고 했던 이낙연이랑 똑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은. 조만간 원희룡이를 야, 이 새끼야, 지금 그 얘기를 네가 꺼내면 안 되지라는 차원에서 밟아줄 사안이 조만간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당선될 거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어떤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총선에서 이기기만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말하자면 해체돼서 없어질 조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강성으로 더 강한 발언들, 사이다 발언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비명 행사다. 뭐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했어요. 기지자들한테.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 기자도 졸라 용감한 거야. 기자는 안 때릴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명 행사 질문을 현장에서 했다가 진짜 지지자들이 분노가 막 끌어오고 있을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하면 됩니다. 야, 난 그 얘기 나올 때 야, 이게 대인의 풍모구나. 이거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당시 현장 상황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사를 찾는 동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양평에 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비명 횡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우우하는 야유가 쏟아졌고요. 야유가 좀 이어지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요 여러분이라고 한 뒤에 야유가 좀 잠잠해지니까 당원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표가 끼어들어서 뭔가 뭐 점수를 좌지우지 했다든지 평가 기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네. 이미 11월 달에 지금에 있는 평가는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했을 때 저 하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사전에 나 하위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빠져나갈까요? 안 해주면 화합 깨쳐요? 안 해주면 내가 민주당 부셔요? 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질을 해왔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영상 같은데. 민주당 경선 심판론으로 지지를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해서 논란 기획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뜻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쪽을 가지고 이렇게 반민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걔가 감방도 되지 않습니까? 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안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을 한 것이고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2분 또는 3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규칙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또 평가 역시 작년에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선의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현역이 저희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저희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현역이 탈락한 거. 한 곳은 지금 불분명한데 다른 곳은 박영진이요. 감산이 뭐 가산 이런 거 없이 결론이 났다고 제가 보고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자, 이 내용들이 사실은 풀 워딩이 나갔어야 됩니다. 이 해명들이 사실은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풀 워딩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 워딩을 써주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경선한 거잖아. 단수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컷오프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안에서 밀린 거예요. 박용진을 빼고는 컷오프로 인해서 보는 20% 감산 없이도 이미 다 졌다는 거야, 현역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투표율은 60%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50%, 당원 50% 했잖아. 네. 예를 들어 뭐 당원에서만 몰표가 나와가지고 현역이 불리하고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유리했냐? 똑같이 나왔대, 비율이. 이건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던 오상호가 한 얘기예요. 즉 당원들이나 국민들이랑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야. 수박 너는 안 돼라고 해갖고 부표를 던지는 비율이 거의 상이하게 나왔다는 거지. 이거는 민주당 당원 니들이 개딸이라고 뭐 함부로 표명하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박은 수박인 거고 무능한 놈들은 무능한 놈이라고 본 거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겠다? 민주당이 아니다? 그 소리하고 떠난 놈 지들만 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기자 질문을 받아줘가면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잖아. 한동안 뭐 하고 있어? 응? 경호에 똘똘 둘러싸여가지고 기자 질문도 제대로 안 받고 질문 하나 이렇게 받으면 지금 뭐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쫓기고 있는 모양새가 너무 표정에 드러나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기사에. 그래서 지금 야 이거 완전 못하는 거 아니냐, 비대위원장?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한 달 남았는데 비대위원장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진당 안에서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200석 딴다는 거야. 국짐이 200석 딴다는 거야. 좋겠다. 야,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500명 됐어? 1000명 됐어? 응? 누가 200명이 된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닫고 있어도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다음 주까지 이 경선이 좀 남아 있는데 마지막 남은 두 개의 그 큰 종기, 용진 종기와 전해철. 해철이 종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저구 임요한 선수의 그 핵 맵을 하면서 해처리만 처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뭐 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네, 이제 해처리만 처리하고 본진이다. 네, 용진만 뽑아내면 본진 파괴까지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요즘 소리소문 없이 많은 그 진보 유튜버들이 걱정하고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저희도 뒤늦게 여러분 통해서 이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네. 아까 몇 분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원래는 서대문 갑이, 3자 경선이었거든요. 네. 서치훈, 권지웅, 김영규, 네. 이렇게. 김규현. 김규현. 근데, 성추훈이 떨어지고, 음. 갑자기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권지웅, 김동아, 김영규. 김규현. 내 이름 잘 모르겠네. 너 나한테 올맞니?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이제 서대문 갑이 이 청년 그 정책 청년 전략특 전략 특구로 해갖고 우리 민주당 소속의 청년 의원들한테만 기회를 열어주는 여기 있네. 일종의 이제 새로운 전략 지역구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기존 의원이었던 그 우상호 우상호 의원이 밀고 있는 그래서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봐지는 사람이 권지웅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암투병 했었던 연예인 권지웅 씨 아닙니다. 권지웅이라고 과거 누구야? 전 비대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우상호 씨가 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권지웅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단어는 뭐냐면 남자 박지현이에요. 길게 말할 필요가 그냥 별명이 얘 남자 박지훈이야. 여자 박지현이 있고 얘는 그냥 남자 박지현이라고 봐지는 애예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죠. 옛날에 전 비대위원장이고 연대 출신이래요. 우상호 의원도 연대 출신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수박 색출은 광기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색출 안 했어. 쥐들이 인증했어.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사망한 게 검찰 탓이 아니다. 부적절하다 검찰 탓하는 거는 책임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이거는 잠깐 사실은 국짐해야 될 소리잖아. 그렇죠. 권지웅 씨는 주말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MBC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에서 저의 앞선 코너에서 이제 항상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쟤는 앞에 민주당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떤 때는 같이 출연하는 다른 당 사람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을 맞아요.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돌격대 같은 사람입니다. 내부의 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국짐 소속 패널들하고 같이 나와서 걔네들하고 맞장구를 치는 같이 이재명 대표 역할을 하고 같이 이재명 대표 치는 걸로 해갖고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런 새끼를 우상호가 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밀다니요? 같은 급이니까 밀죠. 같은 우상호가? 라인, 같은 색깔이니까 밀죠. 설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천혁명 어떤 당원들에 의한 역선택들이 막 일어나면서 현역이 우수수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 분명 아니라고 하죠. 하면서 자기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올렸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대선 기간이었나?
뭐였지? 골판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자기 선거에는 이렇게 스티로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골판지를 써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구걸 느낌인 거고. 어? 불쌍한 척 한 건가?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제가 된 적도 있고. 아무튼 이 친구가 노선을 갑자기 바꿔 타면서 저 친명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언행 모르지 않아요. 다 알지. 지금 하고 입 딱 닫고 있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맞아, 얘 김남국 의원도 공격했던 애지? 맞아. 코인 갖고 지랄했던 놈이 이놈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정계에 들어가겠다. 이분들입니다. 이 민주당 그때 코인 어쩌고저쩌고 할 때 사과 쇼 했던 사람들. 이동환 이번에 날라갔죠. 박성민, 권지웅, 정은혜, 신상훈, 하은기, 이민아, 성춘. 내가 볼 때 다 날라간 것 같은데 이분만 권지웅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 사과할 때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 사람들이 일면으로 썼습니다. 김남국 비판한다고. 근데 이분들이 뭐 국힘의 뭐 권영세나 코인 뭐 이런 걸 비판했느냐? 아니거든. 그리고 이럴 때 한 사람들 그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있잖아요. 같이 한 사람 양소영이라고 양소영.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기 왔잖아. 이낙연한테 더러운 미래! 이낙연한테 갔다가 이준석하고 합당했다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나? 더러운 미래 아니야? 다시 이낙연하고 갔나? 더러운 미래. 거기가 아직 붙어 뭐래? 있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왜 그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갖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그 난리를 쳐가면서 민주당을 개판을 만들고 지지율을 깎아먹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쫓겨나가고 남았는데 이 부스러기가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지금 다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되냐?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권지훈은 처음에, 안 된다는 네, 거죠. 3명이 올라왔는데 권지웅, 성치훈, 김규현 이렇게 올라갔는데 성치훈이 그 녹색정의당에서 안희정 관련해가지고 2차 가해 뭐 이걸로 지목돼가지고 성치훈이 빠지고 김동아 변호사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아 변호사가 누구냐? 네, 권지웅, 김동아, 김규현 셋이서 이제 붙게 됐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대장동 변호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분은 우리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양운고등학교라고. 와, 지금 뭐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자, 네. 김규현은 후배네, 제 후배네요. 네, 김규현은 양운고 후배. 해병대 출신의 서강대 경제학과. 아니 이것들이 지금 동문회를 하나. 한 고등학교 동문, 한 대학교 동문이야? 아니. 아니, 양운고등학교는 그래서 잘 없어요, 사람이. 나 처음 봤어. 박정훈 대령 쪽에 서가지고 지금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앞장서서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래요? 네, 지금 그쪽에 서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 야, 표 갈려. 한쪽에 뭐라, 이씨. 어떡하죠? 양운고 후배를 한번 밀어줍시다, 우리. 아무튼, 권지웅은 안 돼! 저희가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네. 권지웅은 안 돼라는 점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일부 정리하고, 힐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양운고 깜짝 놀랐네. 잠깐만 오해하시는데, 저는 김규현 변호사를 몰라요. 제가 미는 게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네. 예. 아이고. 밀어도 돼. 아니. 권지웅만 아니면 되잖아. 아니, 저도 전 잘 김동아 변호사 저는 모르거든요. 모르는 제 분입니다. 후배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근데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본 여러분. 적도 없어. 예. 양운고 후배다. 저는 법조계하고 안 친합니다. 주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